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자위를 했는데 정액이 나오지 않았던 일 말이에요. 그땐 정말 충격이 크지요. 처음 그런 일이 생기면 내 몸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깜짝 놀라고 걱정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60세 이상 남성 중 3분 중 1분은 정액이 나오지 않는 절정을 경험하고 계시다는 조사 결과도 있으니까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는 드라이 오르가즘이라고 부르는데요.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런 변화를 겪으시면 이제 나도 다 됐구나. 결국 완전히 젖은 장작이 됐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시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려요.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전문의 백지연입니다. 저는 21년째 대학병원에서 노년 성기능 치료센터를 운영해 왔어요. 수많은 어르신들을 상담하고 시술해서 행복한 노후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렸죠. 오늘도 우리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릴까 해요. 오늘 이 시간에는 말라버린 정액을 다시 회복하여 풍성한 절정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서로 정액이 나오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절정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몸과 마음의 활기를 되찾는 안전하고 쉬운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 겁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엔 우리 어르신들도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내 몸은 아직 살아있고 나는 다시 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희망을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예전처럼 정액이 안 나오는 걸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몸이 나이 들면서 천천히 바뀌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 안에는 정액을 만드는 기관이 몇 군데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전립선과 정낭이지요. 이 기관들은 젊을 땐 아주 활발하게 일합니다. 정액을 만들고 절정이 올 때 그 정액을 밖으로 밀어내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기관들도 지친답니다. 서서히, 천천히 힘이 약해집니다.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정액의 양이 줄어들고 어떤 날은 아예 한 방울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고장난 게 아니에요. 이제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쉬고 싶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여기에 더해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요. 바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드는 겁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성욕도 조절하고 절정의 강도도 조절하고 심지어 기분에도 영향을 줘요. 하지만 50대 중반을 넘어서면 해가 지날수록 점점 줄어들지요. 그 결과 성적인 흥분도 예전 같지 않고 절정의 느낌도 흐릿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정액이 나오진 않는 건 병이 아닙니다. 나이 들면 누구나 겪는 아주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고 하실 필요 없지요. 오히려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자신의 몸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새로운 방법을 배우는 것이죠. 정액이 잘 안 나오는 것이 나이 드니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지 하고 그냥 넘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걸 그냥 놔두면 몸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답니다. 왜 그럴까요? 정액이 안 나온다는 건 그 안에 있던 오래된 정자나 노폐물이 밖으로 배출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우리 몸은 필요 없는 찌꺼기를 땀이나 소변, 대변, 정액으로 밖으로 내보내면서 건강을 유지한답니다. 그런데 정액이 오랫동안 몸 안에만 머물게 되면 전립선 안에 그 찌꺼기들이 쌓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립선이 붓고 염증이 생기고 소변이 자주 마렵고 잔뇨감이 생기고 심하면 전립선염이나 전립선비대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이뿐만이 아니죠. 마음도 지칩니다. 정액이 안 나오고 성적인 만족도 느끼지 못하면 나는 이제 끝이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게 됩니다. 그러면 잠도 안 오고 몸이 축 늘어지고 하루하루가 무기력해집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성적인 기쁨이 줄어들면서 우울감, 불면증, 외로움을 함께 겪고 계셔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활력, 기쁨, 자존감의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어차피 정액이 안 나오니까 그냥 대충 하면서 자위하는 습관을 계속 이어가세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왜일까요? 첫째, 너무 강한 자극을 주는 습관이 생겨요. 나이가 들수록 감각이 무뎌진 것 같아서 더 세게, 더 빠르게 자극을 주려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음경을 너무 세게 쥐거나 짧은 시간 안에 끝내려고 막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몸이 흥분하지 못하고 오히려 신경이 무뎌지거나 지나치게 예민해져서 나중에는 아무 감각도 못 느끼게 될 수도 있답니다. 둘째, 골반 근육이 계속 긴장된 상태로 유지되는 거예요. 사정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근육의 움직임, 즉 수축 반사로 이루어지는데 근육이 계속 굳어 있으면 그 반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돼요. 셋째, 마음이 조급해지는 습관도 생겨요. 빨리 끝내야지 어차피 정액도 안 나올 텐데 그냥 느낌만 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뇌가 점점 자극에 둔감해지고 결국 오르가슴 자체를 느끼기 어려워져요. 이런 잘못된 습관들이 계속 쌓이면 성기능은 점점 약해지고 몸도 마음도 점점 자신을 포기하게 된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바른 방법을 알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정액이 나오지 않더라도 몸에 무리 없이 그리고 편안하게 만족을 느낄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아볼까요? 제가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과 상담하면서 효과가 좋았던 방법들이니까 꼭 한번 따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슬로 터치 기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극을 빨리 주지 않고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위 전에 바로 음경을 만지지 마시고 허벅지, 아랫배, 배꼽 아래쪽, 그리고 회음부라고 부르는 항문과 고환 사이를 손으로 살살 문질러 주세요. 이렇게 하면 몸이 긴장을 풀고 감각이 서서히 깨어나요. 느긋하게 서두르지 말고 자신의 몸에 괜찮다고 말해주듯이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두 번째, 깊은 숨과 함께하는 골반 이완 호흡입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데요. 자위를 시작하기 전에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을 10번 정도 반복하세요. 숨을 내쉴 때는 배와 항문 주변 근육이 부드럽게 풀어진다고 느끼시면 돼요. 이걸 하면 과도하게 긴장된 골반 근육이 이완되고 사정을 방해하던 몸의 경직이 자연스럽게 풀어진답니다. 특히 밤에 잠들기 전에 하면 수면의 질도 함께 좋아져요. 세 번째, 온열 자극 요법입니다. 목욕하신 후 따뜻한 수건을 준비하세요. 그 수건을 고환 아래, 항문 위쪽, 즉 회음부에 살짝 덮어주세요. 이 따뜻한 자극이 그 부위의 혈액 흐름을 좋게 하고 감각도 서서히 살아나게 도와줘요.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어요. 그냥 따뜻한 수건 하나면 돼요. 이 3가지 방법은 강한 자극 대신 부드러운 감각을 깨우는 방법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느린 접근이 훨씬 더 몸에 잘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성적인 만족이란 단지 사정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이 함께 편안해지는 느낌이라는 겁니다. 방금 알려드린 부드러운 자위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몸이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이 감각을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생활 습관이 아주 중요해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효과가 컸던 3가지 생활 습관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골반 스트레칭을 하는 겁니다. 정액을 만들고 배출하는 기관들은 골반 안쪽 깊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골반이 뻣뻣하거나 혈액이 잘 돌지 않으면 감각이 무뎌지고 기능도 약해지죠. 방법은 아주 쉬워요. 바닥에 무릎 꿇고 앉으세요. 천천히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서 이마를 바닥에 가까이 가져갑니다. 양팔은 앞으로 쭉 뻗으세요. 그 자세를 30초에서 1분 정도 유지합니다. 이 동작을 하루에 한두 번, 특히 자기 전이나 아침에 해주시면 골반 혈류가 확연히 좋아져요. 또 골반 스트레칭은 허리와 방광 건강에도 도움이 되죠. 두 번째는 무릎 아랫 부분을 온욕하는 겁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따뜻한 물에 무릎 아래까지만 담그세요. 목욕탕 가실 필요 없고 대야나 세숫대야, 발 담그는 통이면 충분합니다. 물은 너무 뜨겁게 하지 마시고 살짝 따뜻하다 싶은 정도로 준비하세요. 그리고 10분 정도만 담가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체로 가는 혈류가 확 살아나고 전립선으로 가는 산소 공급도 늘어나게 된답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성적인 감각도 함께 깨어나요.
세 번째는 따뜻한 방석 또는 찜질기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낮 동안에는 의자에 앉을 때 전기 찜질기나 따뜻한 방석을 골반 아래에 깔아두세요. 이건 하루 종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30분에서 1시간씩 하루 한두 번만 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특히 겨울철이나 비 오는 날엔 골반이 더 쉽게 굳고 혈액도 잘 안 도니까 더욱 도움이 되죠. 어때요? 어렵거나 부담스럽지 않죠? 매일 조금씩 천천히 내 몸을 따뜻하게 돌보는 습관, 그것이 바로 성기능을 다시 회복하고 삶의 활기를 되찾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몸은 먹는 대로 만들어진다. 맞아요. 음식은 단지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몸 안의 기능을 살리는 약이 되기도 해요. 성기능도 마찬가지예요. 정액이 만들어지고 성적인 감각이 살아나는데 필요한 특별한 영양소들이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 꼭 기억해 두셔야 할 3가지 영양소와 대표 음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연입니다. 아연은 정액을 만드는 대표적인 미네랄이에요. 아연은 정액의 주재료라고 해도 될 만큼 남성 건강에 꼭 필요한 성분이지요. 아연이 부족하면 정액의 양이 줄고 성욕도 떨어지고 몸이 쉽게 지쳐요. 그럼 아연은 어디에 있을까요? 굴, 쇠고기, 호박씨, 콩 제품, 멸치 같은 음식에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굴은 자연산 비아그라라고 불릴 정도로 아연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겨울철 굴무침, 된장국에 두부 넣기, 나물무침에 멸치 살짝 올리기처럼 일상 속에서 쉽게 챙길 수 있는 식단이랍니다. 두 번째는 아르기닌입니다. 아르기닌은 피를 잘 돌게 해주는 아미노산이에요. 이건 혈관을 넓혀서 음경 주변의 혈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아르기닌이 잘 들어있는 음식은요, 닭가슴살, 두부, 콩나물, 호두, 현미, 땅콩 같은 것들입니다. 매일 먹는 한 줌의 견과류, 두부 반모, 콩나물국 한 그릇이면 성기능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아르기닌을 충분히 얻을 수 있어요. 이 아르기닌은 몸의 감각을 더 예민하게 해줘서 사정이 되지 않더라도 만족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세 번째,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는 세포를 젊게 지켜주는 항산화 비타민이에요. 비타민 E는 호르몬 균형을 유지해주고 전립선이나 정낭의 노화를 막아줘요. 비타민 E가 많은 음식은요, 아보카도, 아몬드, 해바라기 씨, 들기름, 올리브유 등입니다. 샐러드에 올리브유 한 숟갈, 아침 요거트에 아몬드 몇 개 넣기, 간단하지만 효과는 아주 큽니다. 이 3가지 영양소는 약처럼 따로 챙기지 않아도 매일 식사에서 조금씩만 의식하면 충분히 보충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꾸준히 조금씩 매일 실천하는 것이에요. 딱 한 번 잘 먹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챙기는 게 훨씬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음식들 잘 챙겨 드시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몸 안에서 그 영양소들이 잘 쓰이도록 도와주는 생활 습관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잘 자기. 수면은 최고의 약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잘 자면 하루가 다르다고 하시죠? 그건 100번 맞는 말이에요. 특히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잠을 자는 동안에 거의 대부분 만들어져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 이때가 테스토스테론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수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밤에 자주 깨면 호르몬 분비도 떨어지고 성욕도 줄어들고 기운도 없어집니다. 꿀잠을 자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잠들기 전 TV나 핸드폰 끄기. 너무 늦은 시간에 커피나 과일 먹지 않기. 이 3가지만 지켜도 푹 자는 습관이 만들어져요. 두 번째, 아침 햇살 받기. 아침 햇살은 하루의 리듬을 깨워줘요. 눈을 뜨고 아침 햇빛을 10분에서 15분 정도만 쬐어주세요. 이것만으로도 몸 안에 세로토닌이라는 좋은 호르몬이 나와요. 세로토닌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밤이 되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으로 바뀝니다. 즉, 아침 햇빛이 저녁 잠까지 좋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정원이나 베란다, 아파트 앞 산책길. 어디든 괜찮아요. 햇빛을 보며 가볍게 걷기, 이게 정말 큰 도움이 된답니다. 세 번째, 가벼운 운동. 가벼운 운동을 너무 세지 않게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성기능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은 강하고 힘든 운동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체 위주로 가볍게, 짧게 하는 운동이 가장 좋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루 15분 걷기. 방 안에서 의자 잡고 스쿼트 5회 하기. 2층까지만 계단 오르기. 절대로 무리할 필요 없어요. 단, 꾸준히 매일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 필요하다 고 신호를 보내서 자연스럽게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되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배운 것을 정리해 볼까요? 푹 자기, 아침 햇빛 쬐기, 가벼운 걷기나 하체 운동. 이 세 가지만 해도 우리 어르신의 몸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화하기 시작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정이 안 되니까 이젠 성적인 기쁨도 다 끝난 거죠? 저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단호하게 말씀드려요. 아닙니다. 사정이 없어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으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성적인 쾌감을 단지 사정이라는 행위로만 느끼는 게 아니니까요.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뇌와 신경의 작용이에요. 사정을 하지 않아도 몸이 편안하게 이완되고 마음이 차분히 집중되면 뇌에서는 여전히 행복 호르몬들이 나와요. 세 가지 행복 호르몬을 살펴보면 첫째, 옥시토신은 따뜻함, 유대감, 안정감을 제공해줘요. 둘째, 도파민은 만족감과 기쁨을 제공해줘요. 그리고 마지막 세로토닌은 평화로움과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죠. 이런 호르몬들은 몸을 만지는 감각, 느릿한 호흡, 좋은 상상, 그리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충분히 분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천천히 숨을 쉬며 마음을 가라앉히면 그 자체로도 옥시토신이 나와요. 그런 상태에서 몸을 가볍게 어루만지고 예전에 좋았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그 기억과 감정만으로도 몸과 뇌는 지금 성적인 만족을 느끼고 있다고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결과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과정을 느긋하게 즐기세요. 젊었을 때처럼 정액이 나와야 한다. 꼭 오르가슴을 느껴야 한다는 생각은 오히려 몸을 긴장시키고 쾌감을 멀어지게 만들어요. 이제는 손끝의 감촉, 숨결의 흐름, 마음의 평온함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느끼는 것이 몸의 변화가 온 어르신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성적인 접근법입니다. 지금부터는 사정이 없어도 만족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의 감각을 되살리는 세 가지 습관을 알려드릴까 해요. 하루에 몇 분만 투자해도 우리 어르신들의 뇌와 신경은 조용히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회음부 스트레칭입니다. 회음부는 항문과 고환 사이에 있는 부드러운 부분이에요. 이 부위는 전립선과 사정 반사를 조절하는 신경이 모여 있는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회음부를 스트레칭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등을 바닥에 대고 누우세요. 무릎을 세운 채 발바닥을 바닥에 붙이세요. 양 무릎을 천천히 옆으로 벌립니다. 다리 모양이 나비처럼 되죠? 이 자세를 5분 정도 유지해 보세요. 골반 안쪽이 풀어지고 회음부의 긴장이 사르르 풀리면서 감각이 서서히 되살아납니다. 두 번째, 호흡과 골반 이완 훈련입니다. 자기 전에 해주시면 좋아요. 앉은 상태에서 등을 곧게 펴고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숨을 내쉴 때는 배와 항문, 골반 바닥 근육이 툭 하고 풀리는 느낌이 들도록 해보세요. 숨을 쉴수록 골반과 몸 전체가 이완되고 신경이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가 바로 쾌감을 더 쉽게 느낄 수 있는 준비된 몸 상태예요. 세 번째, 목적 없이 감각만 즐기기입니다. 이건 자위를 할 때 꼭 기억하셔야 할 습관이에요. 오늘은 꼭 사정을 해야지, 결과를 봐야지, 이런 생각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그 대신 그냥 손끝의 느낌,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 심장이 천천히 뛰는 느낌. 그 자체만 집중해 보세요. 쾌감은 감각에서 시작되고 그 감각은 마음이 열려야 느껴집니다. 이렇게 감각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사정이 없어도 내 몸과 마음은 깊은 만족을 느끼게 돼요. 이 세 가지 습관을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몸이 말랑해지고 신경이 다시 깨어나고 뇌는 이건 기분 좋은 경험이야 라고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우리 어르신의 감각과 자신감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영상 낯설고 쑥스러우셨나요? 하지만 이건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을 끝까지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고, 나는 계속 배우고 있고,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지키고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주변 분들과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엔 더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건강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비료기과 전문의 백지현이었습니다.